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 또 급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네, 루나 관련된 소식이 또 급하게 나온 게 있어서 저도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또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댓글로는 또 루나 관련된 소식이나 그런 게 있으면 최대한 많은 피해자분들을 또 고려하고 생각할 걸 좀 해주신다고 하면 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코인데스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테라 싱가포르에도 없었다. 권 대표 본사 직접 갔더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취재가 들어갔습니다. 등기상 본사가 소재지가 싱가포르 구오코 타워라고 되어져 있는데 거기를 직접 가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봤더니 건물집 관리자한테 이제 테라폼 랩스 회사가 이 건물에 입주하는 게 맞냐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보니 사무실이 문이 닫혀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고, 유리문 사이로 보이는 테라폼 랩스의 사무실은 시멘트 바닥과 텅 빈 수납장이 있었다. 테라폼 랩스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층은 테라폼 랩스를 제외한 3개의 사무실이 운영 중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폼 랩스의 같은 층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직원을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권 대표가 뭐 21일 트위터에서 서울에 위치한 테라폼 랩스는 5월 4일 날 부산지사를 또 본사와 부산지사를 5월 4일, 5월 6일 날 문을 닫았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권 대표가 나는 지난해 12월부터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를 개인적인 결정으로 오랜 기간을 계획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상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논란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뒤로 루나 클래식 소각시키기 운동이라고 해서 도건이 트윗에 오픈한 주소로 사람들이 오픈한 루나를 보내서 소각함에 따라 약 1% 정도의 루나가 소각이 됐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희망 부분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분은 최대한 적당하게 희망을 돌렸으면 좋겠다. 너무 과한 희망을 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좀 훼손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형태로 트윗을 올려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루나는 24시간 동안 50%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이 10억 달러 정도를 되찾았다, 회복했다 라고 해가지고 한번 본 게 있는데, 바이낸스 기준으로도 어느 정도 1분봉 또는 3분봉으로 본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많은 회복을 보여주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추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기존의 국내 거래소 부분이 30만 명 정도가 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자기에 있는 코인 개수를 해외 쪽에다가 보냈는데, 해외 쪽에다가 보내니 해당에 있는 유동성 그리고 가격 대비에 따른 그런 유동성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그거에 따른 영향이 일부 또 좋은 형태로 보여줌으로써 약간 어떻게 보면 가격에도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 주제는 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풀 영상 KBS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국민의힘 긴급 세미나 5월 23일 기준으로 따끈따끈하게 올라왔던 게 있습니다. 저는 특정 정치 쪽에 지지하는 성향은 전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고요. 이 내용이 대략적으로 1시간 40분 정도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보고 싶으신 분들이 혹여나 계실까봐 제가 댓글로 링크를 걸어서 또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내용을 1시간 40분 내내 보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욕을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또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일부 누락이 될 수도 있어요. 빨리빨리 해석하고 남기고 필요 없는 부분은 또 날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발의 가산자산 법인회 비교보선비 관련
내용에 따른 쟁점이라고 해가지고 웬만한 기자분들이 거의 다 참석을 했고, 거기에 있는 또 전문가 그리고 변호사, 국회의원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 박사님께서 나와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국제 공조를 통해 해당 코인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중점이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내용을 한 8가지를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다 제가 들었을 때는 함축적으로는 다 국제적 공조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끝내버렸어요. 국내 법률과 해외 법률에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려면 이게 뭐 국내에서 있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적어요. 솔직히 말해서 블록체인 쪽은 어떻게 보면 다 공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EU라는 그런 기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미카라는 제도를 또 내놨는데, 이 미카가 뭐냐면 간단하게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규제안을 이번에 새롭게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아쉬운 점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점이 매우 아쉬웠다라고 이제 해당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경제에 있는 기사를 본다라고 해도 2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EU가 미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미카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유럽 연합은 2024년도 때까지 유로존에 공통되는 암호화폐 미카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수준의 공개된 규제 법안을 만들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고,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주도로 규제를 만들고 있으며, 예술작품 거래 가치가 1만 유로 이상이면 자금 세탁 방지 조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일본의 가상자산 비즈니스 협회, 콘텐츠 협회도 NFT 독립적 가치를 가지면서 과세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 내용을 딱 보면 느껴지잖아요. 이게 제도화 부분도 있겠지만 반면에 자금 세탁 부분이 더욱더 색깔이 진하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규제 부분에 따른 세부 내용은 벌써 EU 쪽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미국도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좀 색깔을 맞춰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또 해보자 라는 박사님에 따른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쪽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소송 부분에 있어서 유사수시 행위 법률 부분으로 검토를 한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들도 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는 이야기는 대법원의 재화의 근거는 원화 기준으로 인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힘들 것 같다, 불충분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유사사기 두 건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루나 파운데이션 부분하고 앵커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앵커는 이제 이자의 20% 정도를 계속 고정적으로 준다라는 게 이건 상식적으로 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계속 유지가 안 된다라는 모델링을 알면서도 그것을 진행을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게 유지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루나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지급 준비금 부분을 담보를 준비를 하고 설정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라는 것,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겠냐 라는 측면으로 두 건에 따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이야기 나왔던 건 해당 기구가 너무 부족하다,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근거치는 증권회사랑 비교를 했었을 때는 증권은 6개 기관이 있는데 뭐 예탁결제원, 그리고 뭐 감사, 뭐 코스콤,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다 합쳤을 때 6개의 기관이 이렇게까지 모니터링 하고 확인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장까지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거래소가 그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 거래소가 이게 생각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너무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 쪽에서 이렇게 무작위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에 따른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람들에 따른 의견이 있었는데, 뭐 가장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내용만 좀 줄여서 적었습니다. 거래소 상장 기준과 상패 기준을 더욱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쟁글에서 하는 점도 좀 문제 제기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컨설팅 상장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컨설팅 비용을 받고 하니 이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냐라는 그런 또 반론이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왜냐면 해당 현행 증권과 또 비교를 하면 같이 할 수 없도록 또 제도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쟁글이 뭐 루나에 따른 신용평가 부분을 너무 늦게 그렇게 대입을 했다라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라는 측면도 좀 거론을 하기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증권회사와 비교를 해서 6개 기관이 추가적으로 더 생기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약간의 반색을 좀 보고 있는 이유는 금융위에서 반색을 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을 정당화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외화 유출 부분에 따른 문제점과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그리고 우리가 금융을 너무 선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꿈도 갖고 있지만 반대적으로 우리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국가적의 경제적 기반의 지금 흐름의 패턴과 좀 안 맞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게 좀 보려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이걸 해당 금융을 가져가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요 정도 선에서 좀 끊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증권 토큰의 기준 범위가 어디까지 설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 너무 타이트하게 가져가게 되면 너무 이제 규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에 있는 사업에 있는 조건하고 확장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가 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코인의 행정처벌 기준이 기존 증권 부분하고 똑같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 좀 더 행정처벌 기준을 오히려 개정을 해서 다른 형태의 모델링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기존 증권이 뭐 형사 처벌까지 가는데 2년, 그러니까 본 사건은 당일날 이 시점에 나왔으면 뭐 최소 못해도 한 달이나 2달 뒤에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진짜 똥줄 타잖아요. 근데 이게 2년, 3년 뒤에 나온다는 게 어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취지는 좋지만 뭐 결과는 거의 뭐 어차피 세미나였기 때문에 결과를 뭐 바라는 거 없겠지만 그래도 뭐 제가 들었을 때도 뭐 뚜렷하게 뭐 해법은 없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국제적 공조를 통해 가지고 해당에 있는 국제 법률 기준을 만들어서 똑같이 통일화하는 게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해당에 있는 블록체인에 따른 성향, 스타일을 보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리고 또 해당에 있는 국내의 코인 회사들이 왜 국내 코인에서 법인을 만들 필요성이 없죠. 어차피 여기 까다롭고 복잡하고 그렇게 태클을 많이 걸 텐데 기존의 싱가포르나 이런 쪽 좀 더 완화된 법률 쪽에서 진행하는 걸 더욱더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에 있는 그런 기구와 단체를 만든다고 해서 그런 친구들이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보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의미 부분이 그러니까 기준점이 약간 좀 틀어지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강도 높은 건 강도를 높여야 되지만 자유도는 또 가져가면서 해야 국내에 있는 쪽에 해당에 있는 코인 회사들이 계속 잔류를 하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공조를 해야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가장 아쉬운 건 아무래도 이거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쪽에서 법을 발의를 빨리빨리 해 주어야 되는데 서로에 따른 견제와 이런 쪽에서에 따른 측면으로만 계속 시간 낭비만 했고 제대로 된 법안 부분도 많이 못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다라는 게 팩트라고 볼 수가 되겠고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생태계를 잘 구축을 해서 만들어 가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 제가 맨날 병원에 가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환자에 따른 의무라고 해가지고 있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한 12가지인가 아마 길 거예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럼 그 몇 가지 부분을 명확하게 최대한 저도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그걸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환자분들은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하고 일단 의사한테 전적으로 다 맡기더라고요. 그럼 내 신체에 따른 부작용도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내 몸에 따른 관심도가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 말의 의미는 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돈에 대한 관심도를 그 어떤 사람 대비보다 더 많이 쏟아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낌없이 사랑도 줘야 되고 애정도 주고 그만큼 공부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맞춰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쉽다라고도 또 표현을 해주고 싶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유혹이 달콤한 유혹이 내 마음을 많이 흔들려서 또 잘못된 판단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과실 여부도 좀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내 탓도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보니까 이번 계기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지하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예 투자를 안 하실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더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검토하고 한 번 더 의심을 해보고 이런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